일본 도쿄의 전염병 신규 확진자 수가 약 17개월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암울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K 등 일본의 언론사에 따르면 1일 도쿄도에서는 9명의 전염병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5일 연속 30명 미만의 감염 사례가 기록되고 있다. 일주일 평균 감염 사례가 23.4건으로 지난주에 79.1%에 불과했다라고 밝히며 일본의 성공적인 방역 사례를 연신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일본과 비슷한 접종률을 기록함과 동시에 전염병 관련 각종 제한 해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의 신규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만 너무나도 급격하게 확진자가 감소하는 상황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앞선 일본에서는 도쿄의 지난 6개월간의 확진자 수를 엉터리로 집계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지난달 도쿄는 4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6개월간 매일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의 오류가 있었다며 확진자 4,512명을 새롭게 추가한 통계치를 발표했었습니다. 일본의 확진자 파악 방식은 중앙정부의 정보 수집 시스템으로 집계되는데 당시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환자 대응 관련 업무에 쫓긴 보건소 직원이 확인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으면서 확진자 보고가 빠져 실제 감염 사례보다 적은 수를 발표한 것입니다. 6개월이나 지나도록 추가적인 확진조차 하지 않은 일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역시 아날로그 정부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이 과연 안정적인 방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엉터리 통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이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방역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자랑할 만큼 일본의 전염병 상황이 안정되었다면 당연히 일본의 경제 역시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테지만 오히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더더욱 하락할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이 28일 발표한 경제, 물가정세 전망 보고서에서는 실질적인 GDP 성장률이 올해 7월 예상보다 0.4% 정도 하락한 3.4%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이면 일본의 전염병이 극심할 적에 예측한 수치이지만 오히려 전염병이 안정화됐다고 주장하는 지금 GDP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일본의 한 언론 매체는 일본이 전염병 사태를 막기 급급해 장기간 이어진 긴급사태와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이 성장률 하향 전망의 원인이라고 전했는데요. 그토록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피해만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계속되는 경제 하락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전염병 대응 대책 중 하나로 일본 입국을 엄격히 규제하는 세국 정책을 진행 중인데 이로 인해 타국으로부터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일본 경제신문사 니케이는 전염병에 의한 입국 제한을 일본만이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본 정부를 향한 비판을 서슴지 않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 주요 7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6개국에서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이나 PCR 검사 음성 증명이 있으면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하는 체제로 전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일본이 원칙을 지키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염병이 안정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시기라면 전염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경제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막연한 세국 정책이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 등 주요 선진국 기업들의 일본 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는 곧 일본 경제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본의 외무성조차도 국제적인 협상이나 상담의 장소에서 일본인만 보이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며 일본의 보수적인 정책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읽은 일본의 네티즌 역시 일본의 검역소는 어떠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은 하지도 않는 주제에 입국의 규제만 엄격하다라며 일본 정부의 무능함을 욕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반면 일본이 이러한 꽉 막힌 정치를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전염병 사태에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24% 증가한 555억 달러를 넘어서며 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고 이는 무역 통계를 시작한 1956년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이자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들어지는 시기에도 이러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 수출 성장세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 품목과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며 월간 수출액이 5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것은 그만큼 한국 수출 산업의 기반이 탄탄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일본인들조차도 한국의 수출 상승을 보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적나라하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사를 읽은 일본의 한 네티즌은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질투해 수출 규제를 시행에 대항했지만 효과는 없었고 일본 경제의 쇠퇴 역시 막을 수 없었다. 일본 경제 침체의 최대 요인은 더 이상 미국과 유럽의 일본 제품이 아닌 한국의 제품이 팔리고 있는 것이 크다라며 말하면서 말이죠.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게 되면 현실에 안주하기 급급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수출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새로이 다가오는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기에 일본과의 수출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이 똑같은 전염병 사태에서도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고난을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하는 한국인들의 특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오로지 전염병에 완벽히 대응했다는 말을 다른 나라에게 듣기 위해서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막상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한국은 K-방역을 밑거름 삼아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넘어 더욱 발전된 경제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일본의 안일한 전염병 대응과 한국의 뛰어난 경제 성장을 보고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감염자 수 통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검사가 유료입니다. 확진 판정나도 자기 돈으로 나가는 비용이 엄청날 뿐더러 환자 수용 가능한 시설이 별로 없어서 집에서 자가 격리하며 자가 치료해야 합니다. 완치가 되어도 확진자라고 차별받는 것이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할까요? 저 통계는 거짓입니다. 우선 한국이 싫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시기니까 전염병에 가라앉으면 서로의 나라를 오갈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현재의 일본은 터져나오는 물을 겨우 틀어막은 수준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국은 이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 단계로 들어섰지만 일본은 이제야 제대로 된 위기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는 느낌이랄까. 국제적인 자리에 일본인들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른다. 일본은 옛날 옛적에 쇄국 정치로 망했던 과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전염병 대응도 좋지만 경제가 망하면 나라도 망한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보여주기식 방역으로 수출을 막고 있는데 일본의 기업들이 성장할 리가 없지. 이런 식으로 가다간 한국이 아니라 정말 북한에게조차 밀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수출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반도체의 영향도 있지만 수출 국가답게 발빠른 대처가 주요했다. 일본이 현재 한국에게 이기는 것은 기껏 해봐야 신규 감염자 수뿐이겠지. 입국과 관련해 일본은 현재 너무 엄격하다. 적어도 해당 국가로 출발하기 72시간 전까지의 PCR 검사에서 음성이라면 2주 격리는 면제해 주었으면 한다. G7 중에 유일하게 일본만 엄격한 입국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일본만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전염병 대책도 좋지만 경제 대책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만간 일본이 G7에서 탈퇴당하는 날이 온다 해도 난 전혀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 이상으로 일본의 한자릿수 감염 통계에 대한 일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